인간관계론 데일 카네기 1장 인간의 본성 1. 비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비판은 쓸데없는 짓이다. 상대방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바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애쓸 것이다. 비판은 가장 위험한 습관이다. 그것은 상대방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상처는 반항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어느 살인자의 소망 1931년 5월 7일 뉴욕에서 일명 쌍권총 크라울리라 불리는 전대미문의 살인범 검거작전이 벌어졌다. 오랜 추적 끝에 경찰은 그가 웨스트엔드가에 있는 애인의 아파트에 운둔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던 것이다. 150여 명의 경찰들이 크로울리가 숨어있는 아파트를 물새 틈 없이 포위하고 이 흉악한 살인범을 집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아파트 안으로 체류가스를 쏘아 넣었다. 크로울리는 두꺼운 소파 뒤에 숨어서 미친 듯이 총질을 해댔다. 1시간 동안 걸친 총성으로 아수라장이 된 웨스트엔드의 고급 주택가에는 어느덧 수천 명의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아마 그들은 영화가 아닌 실제 상황으로 그렇게 치열한 총격전을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마침내 크로울리가 체포되자 당시 경찰국장이었던 멀루니는 크로울리는 뉴욕 역사상 가장 악질적인 흉악범으로 사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크로울리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다행히도 그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단서가 남아 있었다. 그 필사적인 난전 속에서도 그는 관계자 여러분 앞으로 편지를 썼던 것이다. 피로 물든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비록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내 가슴 속에는 그 누구도 해치고 싶지 않은 따뜻한 소망이 있다. 결국 크로울리는 전기의자에서 사형에 처해졌다. 그가 사형장에 들어설 때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은가? 자신의 죄를 반성했을까? 아니다. 그는 난 그저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요. 라고 소리쳤다. 쌍권총 크로울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책감을 갖거나 반성을 하지 않았다. 크로울리처럼 악마 같은 인간조차도 절대로 자신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를 가진 범죄자는 얼마든지 있다. 하물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 죄에 대한 체벌과 질책을 달게 받을 리 없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망고불변의 인간의 본성이다. 어리석은 편지. 젊은 시절 나는 당대 미국 문단에서 최고의 명성을 떨치던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게 어리석기 짝이 없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 당시 작가들에 관한 잡지 기사를 준비하고 있던 나는 그에게 자신만의 작법에 대해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었다. 이때 나를 무척이나 바쁘고 중요한 인물로 보이게 하려는 욕심에 구술했으나 다시 읽어보지는 못했음 이라는 문구를 편지 말미에 덧붙여 넣었다. 이렇게 하면 대작가 데이비스의 주목을 끌 수 있으리라 여기면서. 하지만 데이비스는 답신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내 편지를 그대로 되돌려 보냈다. 편지 말미에 이렇게 몇 글자 휘갈겨 써놓은 채 말이다. 이런 무례한 행동은 이쯤에서 그만하시게. 내 허풍스런 태도는 분명 조롱당할 만했지만 나도 인간인지라 그에 대한 원망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후 10년이 지난 뒤 데이비스의 사망 소식을 듣고서도 좀처럼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다. 인정하기 부끄럽지만 난 그의 비판에 깊은 상처를 받았던 것이다. 뛰어난 외교적 수완으로 명성이 높았던 프랭클린은 그 비결이 누구에게도 나쁜 점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싶다면 신랄한 어조로 비판만 늘어놓으면 된다. 하지만 인생의 성공은
결코 없으리라. 비난의 대가. 링컨이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무렵이었다. 그는 종종 신문 지면을 빌려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곤 했는데 한 번은 도가 지나쳐 큰 말썽이 빚어진 적이 있었다. 1842년 가을, 링컨은 오만하고 호전적이었던 아일랜드계 정치가 제임스 실즈를 조롱하는 익명의 투고를 했다. 스프링드필드 저널에 실린 그 사설은 실즈를 일개 우스갯거리로 전락시켰다. 사람들은 실즈를 비웃었고 예민한 성격의 실즈는 도저히 분노를 삭힐 수가 없었다. 익명의 투고자가 링컨이라는 것을 알아낸 실즈는 마침내 링컨에게 죽음의 결투를 신청했다. 링컨은 결투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과할 마음도 없었으므로 하는 수 없이 도전을 받아들여야 했다. 무기는 각자가 고를 수 있었기에 팔이 긴 링컨은 기병대의 장검을 선택했다. 그는 웨스트포인트 졸업생에게 검술 교수까지 받으며 결투를 준비했다. 드디어 결투의 날, 링컨과 실즈는 미시시피 강에서 대면했다. 결투가 시작되려는 찰나 다행히 입회인들의 적극적인 중재로 죽음의 결투는 중단되었다. 이 사건으로 링컨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비록 다친 곳은 없었지만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다. 이후 그는 결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상대를 비난하는 법이 없었다. 위의 에피소드는 진검끼리의 결투라기보다는 인간 내면의 결투였다고 볼 수 있다. 혹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5짜리 지폐를 꺼내어 링컨의 초상화를 들여다보라. 그리고 만약 링컨이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을지 물어라. 2. 누구나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한다. 조지 워싱턴은 미 합중국 대통령 각하라 불리길 원했고 콜럼버스는 해군 제독 겸 인도 총독이라는 칭호를 좋아했다.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여제는 여왕 폐하라는 칭호가 없는 편지는 아예 읽어보지도 않았다. 어느 날 링컨 부인은 그랜트 부인에게 매섭게 소리쳤다. 감히 허락도 없이 자리에 앉다니. 보라, 인간은 모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 블루리본. 어린 시절 내 아버지는 우량종 돼지와 순혈통의 흰머리 소를 정성껏 기르셨다. 우리 집 돼지와 흰머리 소는 각종 가죽 품평회에서 수십 차례나 우승을 차지했다. 아버지는 대에서 수여받은 블루리본을 새하얀 천이에 소중하게 꽂아두시고 친구나 친척들이 방문할 때마다 그 천을 꺼내 자랑을 늘어놓으셨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한쪽 천 귀퉁이를 잡고 얌전히 서 있어야만 했다. 아버지는 이 블루리본에 엄청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다. 인간은 중요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뿌리 깊은 욕망을 지니고 있다. 디킨스가 불멸의 명절을, 크리스토퍼 랭경이 위대한 예술적 건축물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덕분이었다. 록펠러가 평생 다 쓰지도 못할 부를 쌓게 된 힘 역시 여기에 기인한다. 노모의 죽음. 작가인 메리 로버츠 라인하트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젊고 똑똑했던 한 여인이 단지 주목받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병을 앓았다는 얘기였다.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인생이 무척이나 지루했거나 혹은 홍기를 놓쳐 우울했기 때문이겠죠. 그녀는 10년 동안이나 몸져 누워 있었어요. 때문에 연로한 노모가 매일매일 3층까지 오르내리며 병수발을 들여야 했죠. 결국 노모는 가로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인은 슬픔에 잠겨 몇 주 동안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침대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병이 다 나았던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 장수, 수면, 맛있는 음식, 돈, 미래의 행복, 만족스러운 성생활, 자식들의 건강과 행복,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등을 소망한다. 이들 대부분은 대개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지만 오로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만은 혼자 힘으로 해낼 수가 없다. 환상 속에서 어느 정신병원 원장에게 정신 이상은 왜 생기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는 정신병리학 분야에서 최고로 이름난 전문가였지만 이 질문에 대해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다만 정신 이상자들은 현실에서 얻지 못한 만족감을 환상 속에서 얻는다고 설명하며 한 부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무척이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사랑받길 원했고 예쁜 자식과 사회적 명성을 얻고 싶어 했지만 어느 것 하나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부인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고 심지어 함께 밥 먹는 것조차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한 데다 사회적 지위 역시 볼품 없었지요. 결국 정신 이상에 걸린 여인은 환상 속에서 남편과 이혼하고 처녀 시절의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영국 왕실의 귀족과 재혼했으니 스미스 백작 부인으로 불러달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그녀는 환상 속에서 아이도 갖고 있습니다. 매번 저를 볼 때마다 선생님, 어젯밤에 제가 아기를 낳았어요 라고 말하곤 하죠. 이 상황이 다행인지 아닌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담당 의사는 내게 이런 말을 남겼다. 여인의 병을 치료해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더라도 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지금 이대로가 훨씬 행복하니깐요. 정신 이상자들은 이미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했기에 정상인들보다 훨씬 행복해한다. 언제든 내키는 대로 $1,000,000짜리 수표에 서명을 할 수 있고 유명인사에게 초청장을 돌릴 수 있으니 말이다. 이들은 환상의 세계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워간다. 세계의 중심.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스스로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기듯 사람들 역시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당신은 스스로 일본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몇 배는 더 우월하다고 굳게 믿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도인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인도인 역시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스스로가 최소한 에스키모인보다는 우월하리라 자신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에스키모인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은 일하지 않는 게으름뱅이를 가리켜 백인이라고 부른다. 이는 에스키모 사회에서 가장 천박하고 경멸적인 욕설이다. 어느 나라든 자국이 가장 우월하다고 믿기에 애국심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누구나 스스로가 가장 우월하다고 믿는다.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 역시 자신이 최고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들을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들의 세계에서 그들 자신이 최고로 우월하다는 것을 기쁘게 인정해주는 것이다.